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43분 지나고 있고요. 장 마감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마무리까지 라이브 매매 타임 함께 하시면 또 좋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많은 종목 이야기 짚어볼 예정이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 하단의 번호를 통해서 종목 상담도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매수 포착 타이밍 기회 온 종목 있다라고 지점 연락이 오면 그 지점 바로 연결해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시간까지 오늘도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현재 2,500포인트가 살짝 이탈이 됐네요. 다시 2,498.18포인트에서 거래가 되는데 아무래도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변동성이 강한 날이다 보니까 장중에 잘 달리는 것 같던 코스피 지수가 상승폭을 30포인트 넘게 상승하고 있었는데 30분 전까지 지금 현재 17포인트 상승으로 상승폭이 대폭 줄어든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들 잠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부터 쭉 올라오던 지수가 2시 이후에 많이 빠져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물론 상승 흐름들은 여전히 가져가고 있고 10포인트 넘게 상승하고 있지만 2,500선도 살짝 이탈이 돼 있는 모습, 그리고 상승 흐름들이 많이 둔화가 돼 있다라는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급 주체 보시면 그렇습니다. 외국인 매수 물량이 74억 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전 시간대만 해도 200억 원이 넘게 매수를 하고 있었고요. 그 전 시간대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장 후반으로 가면서 외국인들이 매도로 포지션을 잡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되는 부분이고요. 기관은 오히려 매수 물량을 더 늘렸습니다. 6,210억 원까지 늘리면서 기관 전주체가 골고루 매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6,302억 원이나 오늘 대량 매도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는 하루 종일 좋았는데 코스닥 시장은 변동성이 꽤 컸고요.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였는데 현재 보합권 수준에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768포인트대까지 빠졌고요. 770선 안착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탈되는 모습인데 일중 흐름들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777포인트대부터 765포인트대까지 빠져내려왔다가 보합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시 이후에 양시장 모두 빠져내려오면서 지금 768포인트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쌍끌이 매도 나옵니다. 기관, 외국인 모두 팔고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 기관은 전 시간대와 비슷한데 외국인이 한 200억 원 정도를 매도를 더 쌓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1,110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개인은 오히려 2,133억 원까지 매수 물량 늘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금리 인상에 따른 원화 강세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강하게 지금 원화가 치고 올라가진 않고요. 달러가 지금 한 3원 정도 빠졌는데 1,087원 70전에 원달러 환율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들인데요. 은행주, LG전자, 비트코인 관련주, 암리스, 모다입니다. 은행주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FOMC에서 금리 인상이 오늘 예측이 됐었고요.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0.25bp를 올렸습니다. 1.5%포인트까지 지금 기준금리가 올라간 셈이고요. 점토표상으로 내년도 3차례 더 인상이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금융주들도 좋겠지만 우리 금융주들도 전체적으로 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등 모두 다 지금 상승권역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LG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가 IT 대장주로 지금 등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까지 조심스럽게 나올 정도로 최근 흐름이 좋은데요. CLSA 투자 의견 상향이 되면서 10만 원을 지금 장중에 돌파했고요. 10만 4천 원대까지 지금 터치를 하고 있는 LG전자입니다. LG전자에 대한 매력도가 부각이 최근에 많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관련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나왔는데 이 규제안이 호재로 지금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급등 흐름들을 지금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26%가 넘게 SCI 평가 정보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면 금지보다는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이 맞춰지면서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암리스 살펴보도록 하죠. 암리스가 20% 넘게 급등합니다. 바이오시밀러 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 정지가 하루 됐습니다. 급등에 따른 거래 정지가 있었는데 거래 정지 풀리자마자 또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상승폭이 조금 둔화된 게 20% 수준입니다. 일단은 플루스 바이오팜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진출한다고 전한 바 있는데 투자하실 때 유의가 필요한 종목입니다. 다음 모다입니다.
가상통화 거래소를 설립한다라는 소식이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면서 장중에 9,820원대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도 8,6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ESA부터 5종목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SA, 일성건설, 손오공, 팀스, 이지입니다. ESA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회사 이슈가 나왔는데요. 자회사 KN그룹과 KT 스카이라이프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라는 소식인데 영화 빅데이터 미디어 융복합 서비스 사업 MOU 체결이 주요한 오늘 주가의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일성건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공사 수주 소식이 들려왔는데 625억 원 규모입니다. 파라과이 도로공사 수주 소식에 장중에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고요. 현재도 오늘의 저점 부근이긴 한데 3%대의 강세는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오공 살펴보도록 하죠. 터닝맥 카드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공룡맥 카드까지 지금 나온다라는 기대감에 장중에 4,500원을 돌파했고요. 현재도 4,205원에 거래가 되는데 이것이 실적 반등을 이끄는데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팀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디즈 의자 영업 양수 소식을 전해 들었고요. 오늘 상한가 진입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시디즈 의자 제조 유통 영업 양수 소식이 오늘 들려왔고요.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부지 확보를 결정했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장중에는 13,550원 20%가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2시 50분 지금 막 지났고요.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지지 않는 매매 주도주 발굴 투자 전략가 권홍섭. 저평가 가치주만 공략한다. 원칙을 지키는 투자 김상진.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셔도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연구원, 하나금융투자증권 클럽원 금융센터 김상진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권홍섭 연구원의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먼저 보실 종목은 코스맥스입니다. 네. 코스맥스의 경우에는 그 화장품과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의 ODM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그 국내외를 한 300여 개 브랜드 정도의 납품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 미국과 일본 쪽의 신규 고객사 확보로 성장성과 그리고 안정성을 고루 갖춘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법인의 그 색조 신공장에 좀 성공적으로 안착됐던 좀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고성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중국뿐 아니라 그 세계 각국의 로컬 고객사들을 좀 영입을 해서 지역 다변화를 추구하고 또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좀 모색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M&A 관련 증자 이슈로 인해서 그 주가가 좀 급락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공시가 나오고 나서 다음 날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흐름이 있는데, 모든 종목이라고 뭐 하면 100%는 아니지만 한 90%는 이런 좀 M&A나 투자 이슈가 나오면 기관 투자들이 좀 싫어하는, 그래서 그에 따라서 투매가 좀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동종목 외에도 다른 종목에서도 이제 투자가 나온다고 하면 일단 기관 투자자들은 다 엑시트를 한다고 보시고 일단은 좀 숨고르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리고 3일째 이렇게 하락을 한 이후에 주가가 이제 멈추고 나서 다시 이제 조정기에 들어갔는데요. 일단은 한 12만 원 정도에서는 매수를 좀 해볼만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는 그 위에 매물대인 14만 원 정도까지 짧게 보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실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주요 제품인 D램과 그리고 3D 랜드에 대한 수요처 다변화가 장기 호황 지속이 될 거라는 좀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과거에 PC와 모바일에 편중이 됐던 수요가 이제 서버와 클라우드 그리고 오토모티브로 확대 중으로 폭발적인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 주가는 한 메모리 업황에 대한 좀 하드 랜딩 시나리오를 일시적으로 반영됐다고 보여지는데요. D램 사이클에서 동사가 MS에 좀 위협을 받는다거나 그리고 치킨 게임 등의 자극을 받아서 급진적으로 캐파를 확대하는 전략을 짜지 않는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제시된 주주 환원 정책도 의미하는 바가 좀 큰데요. 내년부터는 2020년으로 갈수록 환원 규모가 단계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배당 펀드와 인컴 펀드가 그에 따라서 유입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수급 개선이 굉장히 좋아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우상향할 차트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아직까지 IT에 대한 1월에는 좀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약간 좀 그런 시황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3D 랜드와 그리고 D램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캐시카우가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수혜는 삼성전자가 좀 제일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현재 260만 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목표가를 설정하자면은 한 내년도에는 한 300만 원대까지 한 4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258만 원 정도에서도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한 매력적인 가격이라 보여지고요. 이 기간만 지나간다면은 21선을 일봉 흐름상 21선을 돌파를 하고 284만 원만 이렇게 안착이 된다면 다시 304만 원까지 2차 목표가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보실 종목은 롯데정밀화학입니다. 롯데정밀화학이 2018년 좀 컨센서스가 좀 추정치가 최대한 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한 280억 원으로 한 16.7% 상향 조정이 나왔고요. 내년도에는 거의 영업이익이 2240억, 그리고 순이익은 한 1820억 원 수준으로 한 30%씩 상향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 배경으로는 주요 제품인 ECH와 그리고 가성소다 실적이 크게 개선 전망이 되고 있고요. 두 제품 모두 공급 보조적으로 마진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어서 내년에 2018년에는 두 제품의 마진이 현 수준보다 좀 많이 상승 283%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치마켓 제품인 ECH와 그리고 구조적 성장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향후 수년간 ECH가 에폭시 원료가 되는 성분인데, 거기 ECH와 그리고 가성소다에 대한 증설 얘기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진 혜택이 롯데정밀화학이 가장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실 종목은 LG노텍입니다. LG노텍의 경우에는 2018년 컨센서스 영업이익이 각각 9.2%와 그리고 순이익이 9.7% 상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일단 4분기에는 평이한 실적이 좀 예상이 되는데요. 내년도 연간 영업이익이 한 5,790억, 그리고 순이익은 4,170억 원으로 각각 좀 상향 조정이 크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추정치 조정 배경으로는 듀얼 카메라와 그리고 3D 생싱 카메라에 대한 다양한 생체 인식 모듈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애플의 3D 생싱 모듈에 대한 수율이 좀 개선이 되면서 아이폰 10의 생산량이 빠르게 회복됨에 따라 그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그 신규 일부 모델부터 후면에도 이 센시 모듈이 탑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 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LG전자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JKW 자동차 전장회사 인수에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그 수혜주로서는 LG노텍이 탑픽으로 뽑고 있는데요. 일단은 LG노텍이 자동차 전장 사업 부품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수가 다 완료가 된다면 LG노텍에 대한 그 외형 성장이 가장 뚜렷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실 종목은 ST팜입니다. ST팜의 좀 그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나빠졌는데요. 일단은 그 ST팜의 경우에는 원료의약품 제약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선진국 기준의 그 GMP 시설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또 미국과 그리고 일본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이러한 GMP 시설을 인증을 받은 회사입니다. 매출의 한 60% 부분이 그 다국적 제약사인 길리어드사의 원료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리고 뉴클리오타이드라고 이제 올리고 핵산 치료제에 대한 원료를 원료 공급 가능한 회사인데 세계에서 한 3개 한 손가락 안에 뽑혀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그 올리고 그 핵산 치료제를 그 미국 존슨앤존슨이라고 이제 자국적 제약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임상 FDA에서 그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됨에 따라 아무래도 임상 완료가 뭐 내년 상반기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 임상이 완료가 된다면 올리고 핵산 치료제한 매출이 많이 큰 폭으로 증가가 돼서 동사의 그 수혜가 많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약간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최근에 길리어드 향 그 매출이 한 6% 정도 급감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제 이렇게 조정이 들어갔는데요. 일단은 제약주들이 지금 통상 다 지금 녹십자부터 해가지고 조정에 들어갔던 지금 시즌이기 때문에 어떤 뭐 악재가 나왔다기보다는 일단 조정이 받을 때 조정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투자 매력도로는 지금 현재 쌍바닥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31,800원 정도에서는 매수를 해볼 만하다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는 한 35,000원 정도까지 단기 차익 실현이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PER이나 PBR 정도 적정 수준을 봤을 때는 한 43,000원까지 좀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ST팜까지 이야기 쭉 나눠봤습니다. 단기적으로 35,000원, 장기적으로 볼 때 뭐 43,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고요. 다음은 이제 김상진 팀장의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자 먼저 SK하이닉스입니다. 요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죠. 근데 가상화폐로 많은 관심이 가는 만큼 막대한 양의 디램이 필요한 가상화폐 채굴기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디램과 2D 랜드 플래시 업종 호조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IT 인프라나 기업용 수요의 증가로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는데도 수요가 꺾이지 않는 기현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SK하이닉스의 3D 랜드 플래시 증설이 지속되고 있으며 보유 특허를 통한 경쟁사 진입 방어는 시장 점유율 상승으로 큰 폭의 실적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10월 11일 최고가인 93,300원을 찍고 11월 30일까지 지금 횡보가 지금 계속되다가 지금 조정 이후에도 지금 주가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77,000원 선에서 강한 지지를 받고 있고 지금 실적 대비 낮은 주가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락을 했을 때 매수해주는 게 올바르다 볼 수 있겠고요. 예, 목표가 11만원, 손절가 66,000원 예, 유지하겠습니다.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LG U+입니다. 네, 높은 채널 경쟁력을 기반으로 경쟁사 대비 가입자 증가세가 지금 가장 높게 지속되고 있고요. 컨텐츠 플랫폼의 경쟁 우위를 기반으로 가장 높은 인당 데이터 사용량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는 ARPU의 하락을 상쇄하여 안정적인 수익성 유지를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U+의 투자 포인트는 재무구조 개선과 눈에 띄는 이익 증가에 힘입어 주당 배당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유통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주가 반등이 예상됩니다. 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LG U+ 주가는 11월 14일 최저가인 12,150원을 찍고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 위에 있는 정배열의 아주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 조정으로 인한 12월 8일 5% 정도 하락하긴 하였으나 13일인 바로 어제 회복한 모습이고요.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 12,000원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같은 분기보다 약 80% 증가한 3,886억 원으로 예상되고 계절적 성수기 진입에 따라 물량이 늘고 해외 자원 개발 이익이 증가하면서 작년 대비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1월 판매량은 327만 톤으로 전년 대비 약 4% 감소했으나 올해 12월은 기록적인 한파로 난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수요나 가스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가스공사 주가는 11월 2일 4450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인 약 한 42,000원과 비교해보면 현재 주가는 굉장한 저점으로 보여지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분할 매수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 58,000원, 손절 37,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9의 공급 단가 상승과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확대로 영업이익은 1,562억 원 증가를 예상하고 매출은 약 2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고 2018년 1분기에 높은 매출과 이익 상승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일본 경쟁사의 보수적인 증설과 전장 비중 증가로 IT 부문에서 삼성전기의 경쟁력은 이전 대비 높아질 것으로 나타납니다. 갤럭시 S9 모멘텀으로 올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 영업실적 개선이 전망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9월 18일 날 지금 최고가인 11만 4,500원을 찍고 지금 등락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주에 96,000원 선에서 강한 지지가 보여서 매수를 추천드렸었고 전고점인 102,500원을 뚫으면 11만원 이상 충분히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표가는 13만원이고 손절가 83,000원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펜오션입니다. 펜오션을 주목하셔야 하는 이유는 경기 회복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도 해상 운송업이기 때문입니다. 벌크선 운임지수 즉 BDI가 1700포인트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내년 연평균 BDI가 1500포인트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펜오션의 이 모멘텀이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요. 2018년 또한 BDI 강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수요는 글로벌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견조할 전망입니다. 이것도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10일 최저가인 48,035원에서 꾸준한 우상향을 보이다가 최근 5일 이평선 부근에서 지금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금 펜오션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기 때문에 매수를 추천드리고요. 목표가는 7,200원, 손절가 4,800원으로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네, 펜오션까지 이야기 쭉 남겨주셨고요.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702번님의 뉴인텍 종목입니다. 1380원에 비중 30% 우하향인데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손절 타이밍인 것 같은데 아직 버튼 클릭은 못 하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유인텍의 경우에는 전기 콘덴서 테마주로서 그러한 좀 수혜를 받았던 종목인데요. 일단은 그래도 테마가 아무리 잘 간다고 해도 우리가 좀 투자를 할 때 유의를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재무제표를 보시면 3기년도가 다 적자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현대차 아이오닉이 좀 콘덴서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속적으로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콘덴서라고 한다면 사막 콘덴서나 이쪽 콘덴서 주도주를 좀 투자를 하셨어야 되는데 약간 좀 오판을 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380원 정도에서 30% 비중을 가지고 계신데요. 일단은 전기차 관련돼서 테마가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한 최근에는 삼성 SDI가 움직이고 그리고 또 코스모 화학 2차전지 관련해서 움직였는데 동사의 경우에는 종목 수급이 그렇게 평탄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기술적 분석으로만 보자면 현재는 지금 물을 좀 타볼 만한 타이밍인 것 같지만 일단은
1,200원 정도에서는 일봉 흐름상 한 1,200원 정도에서는 한 10% 정도 엑시트를 하시고 그 이후에 한 1,300원 정도에서는 무조건 나머지 전량을 손절을 하시고 다른 뭐 섹터로 좀 회복을 하시는 것이 그런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상담입니다. 8419번님께서 파인DNC 3,320원의 비중 25%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김상진 팀장님, 파인DNC는 어때요? 네, 이제 지금 파인DNC는 디스플레이 회사죠. 근데 현재 중국 IT 소비재 수요 감소로 지금 업황이 썩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IT 관련주가 연말 다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3,420원으로 전고점인 3,510원을 넘는다면 계속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지만 전고점을 뚫지 못한다면 아마 지금 이 아래인 3,000원까지 빠질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전고점을 뚫지 못한다면 비중을 10%까지 줄이시면서 차익 실현을 하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들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성 연구원의 5종목인데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먼저 보실 종목은 요즘에 핫한 그 바이오 종목인 코아스템입니다. 예. 그 줄기세포 관련돼서 굉장히 지금 테마로서의 좀 주도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동사의 경우에는 그 줄기세포 관련 치료제 및 그 개발을 해서 납품하는 바이오 제약 회사입니다. 현재 그 한양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서 그 루게리 환자에 대한 적응증으로 치료제로서 지금 매출이 실제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줄기세포 세포 치료제 관련해서 방식이 자기 골수로 추출을 해서 치료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면역 거부 반응이라든지 그리고 효능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루게리 줄기세포 치료제인 그 뉴로나타가 하반기에 그 국내 환자보다 외부 환자 유입이 더 컸었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매출 증가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미국에 있는 매사추세츠 소재 병원과 그리고 텍사스 쪽에서 미국에 있는 환자들이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차기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이 또 있는데요. 루푸스라고 있습니다. 루푸스가 그 국내 임상과 그리고 US FDA 임상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내년도에 좀 종료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그 US FDA 그 패스트 트랙 지정을 식약처와 계속적으로 지금 주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년도 상반기에는 아마 임상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R&D와 그리고 임상 관련 지출로 인해서 매출액 대비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오고 있는 회사긴 한데 임상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고 R&D 쪽에 판관비만 좀 줄여진다면 거기에 대한 재무 안정성으로 좀 들어갈 것 같고요. 또 성장성으로 보았을 때도 평균 주가 수준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좀 가격 전략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동사의 경우에는 그 공모가가 4만 원 정도, 44,000원 정도에서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도 가지 못한 주식이기 때문에 현재 그 12,000원 부근에서는 그 거래량이 지금 거의 1,700만 주가 터졌기 때문에 그 위에 이제 추세가 하락해서 상승 전환을 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액면가가 500원이고 자본금 79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운 품절주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에서도 거의 지금 현재 한번 올랐다 하면은 5%가 이상 급등락을 하는 그런 좀 핫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격에서도 매수를 해볼 만한 타이밍이라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한 2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한 9,080원 정도 짧게 잡으셔도 좀 수익이 극대화되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SK머티리얼즈입니다. SK머티리얼즈가 그 전방 산업의 투자 사이클 전개에 따라서 투스가스 시장에서 구조적으로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낸드의 경우에는 그 선두 업체와 그 초격차 전략과 그리고 후발주자에 대한 그 캐파 증설에 대해서 급격한 팽창을 건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SK 머트리즈의 경우에는 그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삼성전자 평택공장의 그 투스가스 공급을 좀 캐파가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좀 컨센서스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내년도에나 그 평택공장이 한 3월 정도에는 이제 완공이 다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성장 궤도에 재진입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현재 매수 17만 7,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가의 매수를 해볼 만한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4만 원 정도 잡고 단기 차익 실현 노려볼 만한 전략이 나올 것 같고요. 손절가는 한 17만 원 정도 짧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보실 종목은 녹십자 홀딩스입니다. 녹십자 홀딩스가 자회사 실적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큰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녹십자의 경우에는 그 캐나다 백신 공장이 다 준공이 다 되었고요. 또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에는 미국 FDA에 지금 허가를 지금 앞두고 있는 면역 글로불린 제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차기 그 제약 주도주는 녹십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그 녹십자의 경우에는 그 혈육 제재와 그리고 그 면역 글로불린 백신 제재 쪽으로 특화가 되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현재 문재인 케어 관련돼서 약가 인하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녹십자에 대한 실적은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동년에 10월 달에 혈액 제재 관련해서 10% 이상 좀 가격을 상승을 이제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매출액도 예상적 성장이 굉장히 클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녹십자 셀과 녹십자 맷셀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녹십자 셀의 경우에서는 이뮨셀 LC에 대한 판매가 호조가 계속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처방 건수가 지난 3분기에는 500건 이상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상승 흐름을 녹십자 셀이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랩셀의 경우에는 그 미국의 그 FDA에서 배양액 관련된 특허를 또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개 회사만 보더라도 녹십자 홀딩스 지주 회사로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수급이 좋아질 것 같고요. 녹십자 홀딩스가 지금 가격에서도 매수를 해볼 만한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43,000원 정도, 45,000원 정도 잡으시고요. 한 38,000원 밑에서는 무조건 매수를 해보는 투자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그 갤럭시 S9의 듀얼 카메라와 그리고 3D 센스 모듈까지 공급 가능한 업체라고 전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후면부 S9의 후면부 카메라는 삼성전기가 한 70% 정도 공급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2018년 1분기에는 그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출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SLP 기판이 아마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갤럭시 S9과 그리고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수혜가 삼성전기가 가장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그 IT 쪽에 지금 계속적으로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한번 사볼만 매수를 해볼 만한 타이밍이라 보여집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 10만 5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그 7월 이후에 거의 한 12월 달까지 한 5개월 정도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내년 올해 말이나 내년 1월부터는 좀 상승 랠리를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네, 마지막 보실 점은 신세계입니다. 신세계의 경우에는 정말 급등을 하는 그런 종목인데요. 일단은 펀더멘털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 동사의 경우에는 그 컨센서스 전망 수치가 대폭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을 기존 1,029억에서 1,379억 원으로 34%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2018년 연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3,716억 그리고 2,318억 원으로 한 28%와 31% 상향하는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그 추정치 배경으로는 그 신세계 인천점을 종료를 내년도 말까지 연장하는 데 롯데쇼핑과 합의가 되었고요. 따라서 인천공항 제2터미널과 그리고 강남 면세점 등에서 신규 면세점 오픈에 따른 손실을 인천점 영업 종료 연장에 따른 연장으로 상세가 기대되고 있고요.
2018년까지 면세 부분에 대한 실적 개선이 시간 벌기가 좀 가능해졌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급도 굉장히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매수를 좀 해볼 만한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매수 추천가는 현재가인 29만 2,5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해볼 만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35만 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6만 5천원 정도 잡고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신세계까지 쭉 이야기 5종목도 들어봤습니다. 이제 김상진 팀장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 김상진 팀장 이번에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이번엔 먼저 하나부터 가겠습니다. 예, 하나는 현재 3분기 지배손익이 1,860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는 주력 상장 계열사인 하나케미칼과 하나생명의 호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체 사업의 두 자릿수 영업이익 성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하나건설이 추가적인 손실 발생에 대한 불확실성을 미리 제거한 점이 매우 긍정적인 요인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고, 4분기부터 점진적인 실적 개선이 가능할 전망과 그룹 내 가장 큰 순이익 기여원인 하나생명의 펀더멘탈 개선 본격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분기 이익 안정성이 확인될 경우 주가 상승 탄력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현재 하나 주가는 8월 22일 최고가인 52,900원을 시작으로 계속된 우향을 이어왔는데요. 4만원 선에서 지금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강한 지지를 받고 있고, 어제 매수세가 강한 또 큰 거래량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은 충분해 보입니다. 목표가는 53,000원, 손절 35,000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텔신라입니다. 신라 면세점은 12일 홍콩 챈랍콕 국제공항에서 운영을 시작하였는데, 지난해 국제선 이용 객수 기준 챈랍콕 국제공항의 연간 이용객 수는 세계 3위입니다. 연간 7천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공항으로 매일 1,100여 대의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요. 홍콩 아시아 주요국을 5시간 이내에 갈 수 있어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본사가 진출해 있는 비즈니스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신라 면세점은 내년 홍콩 챈랍콕 공항 면세점 오픈을 기점으로 연간 해외 매출 1조 원 시대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신라 면세점의 해외 매출은 약 5천억 원으로 국내 면세 사업자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신라 면세점이 아시아 주요 허브 공항의 화장품 향수 매장의 운영권을 모두 확보했다는 점이 매우 주목할 만한 성과이고, 화장품 향수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면세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충분한 상승 모멘텀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지금 11월 29일까지 꾸준한 우상향을 보이다가 12월 들어서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거래량을 볼 때 8만원 선에서 지지가 확인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셔도 좋다고 보여지고요. 목표 주가는 10만 8천원, 손절 6만 8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나머티리얼즈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에 이 공장 가동을 시작으로 매출 분량이 커지므로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있는데, 제2공장 같은 경우에도 조만간 풀가동이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1, 2공장을 합친 것보다 더 큰 3공장 부지를 매입해서 4분기 그리고 2018년도 내년까지 실적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차트 보면서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3분기 실적 반영의 여파로 지금 한 10월부터 지금 정배열의 좋은 흐름을 이어가다가 고점에서 횡보가 이어지는 국면입니다. 지금 현재 4분기도 굉장한 호실적은 예상되지만 당분간은 지금 횡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34,000원 부분에서 지지가 형성되느냐, 아니면 36,500원에 이 전고점을 뚫느냐에 따라서 일단 현재 지금은 관망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전고점인 36,000원을 돌파할 때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철강업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글로벌 철강 수요의 기대감까지 더해서 현재 주가 전망을 굉장히 밝히고 있는데, 포스코의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은 1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0% 급증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4분기 호실적에 힘입어서 올해 포스코 영업이익은 4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는 중국 수저우 자동차 강판 가공센터가
누적 판매량 500만 톤을 돌파했다는 호재도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포스코는 현지 합작 투자를 통해서 중국 정부와의 사드 배치에 따른 갈등에도 불구하고 법인 설립 14년 만에 전 세계 자사 가공센터 중 최초로 판매 500만 톤을 달성하는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이것도 차트 보면서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최근 6개월간 32,500원을 기점으로 좀 굉장히 등락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최근 연이은 호재가 최근 연이은 호재로 인해서 전고점 돌파를 예상하고 있고, 여기 지금 저항선인 34만 5천 원을 돌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투자 전략의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목표가는 38만 원, 손절 28만 원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니스입니다. 유니스는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지금 굉장한 수혜를 보고 있는데요. 유니스는 지난 12월 12일 도시바 에너지와 178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 이번에 체결된 규모는 유니스 최근 매출액 대비 15.7% 수준의 계약입니다. 참고로 동 종목 대비 최근 매출액은 1,138억 원인데 2022년까지 폭력시장 규모가 4배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이 주가 상승 추세의 시작점으로 보이고, 순이익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은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네, 10월 16일 좀만 줄이고 할게요. 네, 10월 16일 3,160원을 시작으로 11월까지 현재 꾸준한 상승 국면을 맞이하다가 12월 들어서 조정을 조금 받았는데, 어제 전고점 돌파로 최근 호재에 따른 상승 신호라고 여겨지고요.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꽤 괜찮은 주가 상승과 거래량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 3,500원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네, 5종목 쭉 들어봤습니다. 유니슨까지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 가봐도 될 것 같은데요. 9611번님께서 삼성전자 270만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90%. 사실 손실이 많이 난 구간은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될지 권호표 연구원님 삼성전자 또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는 어쨌든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코스피가 3,000을 향해 가고 있는 와중에 거기에 대한 그 시가총액 비중이 제일 큰 삼성전자가 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지수도 거의 보합권에서 계속 머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만 이제 봤을 때도 삼성전자 계속적으로 상승을 유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그 주가 흐름이 이렇게 나빴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외국계 증권사의 리포트 때문일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1월 정도에는 비수기 시즌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 증권사 쪽 레포트 얘기고요. 그 이후에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주주환원 정책과 그리고 그 현재 자사주 매입을 매일 거의 한 14,000주씩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그 수급 모멘텀까지 본다면 현재 뭐 270만 원 정도에서 지금 손해가 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그 257만 원 정도에서는 계속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말이나 내년도 정도 가면 갈수록 주가는 계속적으로 계단식 상승이 나올 거라고 여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뭐 현재 지금 손해가 난다고 약간 좀 손절이라든지 그런 투자 전략은 좀 지양하시고요. 앞으로도 좀 홀딩을 해서 배당 정책도 좋아지니까 배당금으로도 손실 부분을 좀 만회하시고, 그 이후에 또 내년도 한 2분기나 3분기 정도에는 또 3D 랜드와 그리고 D램 쪽에 대한 또 수급 개선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장기간 스윙하는 투자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종목 상담 한 종목만 좀 짧게 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6451번님께서 SK하이닉스 83,000원에 20%. 여기도 한 10% 정도 지금 밀린 것 같은데 한 7, 8% 정도 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진 팀장님? 네, 오늘 SK하이닉스는 제 추천 종목이기도 하였는데, 지금 83,000원이면 조정받기 전에 가격으로 아마 들어가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현재 조정을 좀 받아서 주가가 뭐 77,000원 선에서 머무르고 있지만, 제가 오늘 추천을 하였다시피
예, 아직 이 77,000원 선에서 강한 지지를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것 같다고는 생각 들지 않고요. 거기다가 지금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에는 4분기 실적 전망이 유망한 업종을 선택을 해야 되고, 예, 그에 따라서 지금 반도체 수출액이 3분기보다 무조건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 SK 하이닉스는 예, 지금 현재 주가는 더 오를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손절하시기보다는 지금 갖고 계시면서 12월 올해 말까지는 IT주가 지금 코스피를 주도할 것이고,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도 계속적으로 지금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갖고 계시면서 최소한 차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긍정적인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장마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부터 바로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2494포인트대입니다. 2500선 지금 지지가 되지 않았고요. 2500선에서 조금씩 더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만나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면 쭉 2시경까지 2500포인트 뚫고 2510포인트까지 뚫고 올라가다가 2시 이후에 지금 낙폭이 좀 생기면서, 낙폭이라고 하긴 뭐하고요, 상승에 대한 반납분이 좀 생겼습니다. 지금 2494포인트대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 여전히 사는데요. 외국인이 다행히 매도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매수로 돌아서면서 342억 원 삽니다. 기관은 5,889억 원 사고요. 개인이 6,260억 원 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와 현대차, SK하이닉스 전체적으로 보합권에서 조금씩 상승하는 국면이고요. 포스코만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770포인트가 살짝 무너졌습니다. 769.86포인트에 지금 거래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소폭 하락 마감이 예상되는 건데 일중 흐름들 또 체크해 보도록 하죠. 777포인트대부터 765포인트대까지 빠졌다가 이내 조금 반등을 하면서 보합권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보합 지키지 못하고 지금 하락권으로 하락 반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개인은 2,000억 원을 넘게 순매수합니다. 2,105억 원이나 매수하고요. 기관, 외국인 팝니다. 기관은 1,047억 원, 외국인은 1,038억 원 팔고 기관은 전주체가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만나보도록 할 텐데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그렇게 선방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2% 하락 혹은 0.97% 상승하고 있고요. 신라젠의 낙폭이 좀 커졌습니다. 4.6% 하락하고 티슈진이 1% 상승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로엔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하락하고요. 펄어비스만 상승하는 모습으로 장 마감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요일장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수 체크하기 전에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간략하게 나눠보도록 하죠. 자, 먼저 권홍섭 연구원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오늘은 그 선물 옵션 동시 마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만기가 그에 따라서 12호 정도의 지금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됐기 때문에 좀 급등을 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급락하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그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까지는 파생 시장에 대해서는 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이 좀 조절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만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오늘 정도에서는 좀 관망하는 자세로 있으셨다면 내일 정도에서는 좀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좀 시장 반응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그 코스피 200 지수가 밑꼬리를 달고 내려온 모양새인데 이 밑꼬리를 단 이런 차트에 일봉이 나온다면 이만큼은 다시 또 차근차근 계단식으로 상승할 여력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좀 상승 시그널이 좀 시작됐다, 이런 장으로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김성진 팀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장? 네, 오늘 좀 선물 옵션 마감일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FOMC 얘기를 잠깐만 드리면 오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높였고 또 연준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이건 표명했다고 생각들고요. 그래서 따라서 오늘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였고 이것은 이제 국내 증시에도 지금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은 앞으로도 한
올해 말까지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는 지수를 체크를 해보니까 2489.95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1%가 넘게 상승하다가 상승폭 많이 반납하면서 0.3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0.46% 내렸습니다. 768.67포인트, 770포인트 지지가 안 됐고요.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원 60전 하락한 1089원 1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 여기까지 체크해보도록 하죠. 조금 전에 함께 하신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 NC소프트 66.78% 상승이고요.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 삼성 SDS 54.07% 상승 국면입니다. DB금융투자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의 카카오 종목도 46.22% 오름세입니다. 역시나 이영환 차장의 신성 델타테크 42.03% 오름세고요.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의 펩트론 종목 지금 41%가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로 가봅니다. 장기환 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두 종목도 잘 가거든요. 삼성 SDS와 펩트론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까요? 네, 먼저 삼성 SDS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삼성 SDS는 블록체인 기술, 이거로다가 이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린 건데, 최근에 아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아주 뜨거운 열의를 갖고 있죠. 가상화폐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있다. 그거를 통해서 어떤 해킹을 방지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인데,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삼성 SDS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독보적인 어떤 리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삼성 SDS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현재 최근에 정부가 4차 혁명으로서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여러 4차 혁명 관련된 그런 일 자체에서 또 국내에서 가장 선두적인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자체도 최근 들어서 올해 이제 들어보면 거의 10조를 이제 넘길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어떤 바탕에서 IT라든가 물류 전반적인 성장성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삼성 SDS는 한 1년 정도 조정받고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라 앞으로의 목표가는 한 24만 원 정도 그 정도까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를 투자할 때는 어떤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꾸준한 흐름을 갖고 매매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삼성 SDS나 최근에 LG전자나 많은 종목들이 전체적인 대세가 상승하면서 같이 이제 편승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투자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플러스 이렇게 적극적으로 쫓아잡으면 안 되고 충분한 조정이 최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한 달 이상 이렇게 조정을 받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역시 한 달 이상 올라가면 조정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해야지 큰 손해가 없지. 아무리 잘 가도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이런 상담할 때 보면은 이런 종목도 최근에 물려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매매 패턴을 잘 유지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현재 또 패턴으로 보면은 바이오 쪽에 또 성장세가 아주 돋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페트롤이나 이런 종목을 보면서 당장 눈에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가 이제 바이오 쪽에는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기술 이런 것에 좀 초점을 맞춰갖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다른 거와 틀리게 우리가 이제 페트롤로 보면은 어떤 당뇨병성 치료제, 퇴행성 신경성 치료제 이런 것은 이제 펩타이드 관련해서 어떤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조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거죠. 최근에 한 번도 가지 않고 꽃을 펴보지 못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에서 이제 대세의 흐름을 같이 이제 부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흐름 자체가 바이오가 최근에 이제 한 달 반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런 흐름 자체가 이제 끝난 것은 아니고 기간 조정을 받고 나면은 다 재차 2차 상승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바이오의 전체적인 것은 이제 내년 초에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보시면서 매매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만약에 안 들어가신 분은 철저하게 바이오도 개별로 한다든가 아니면은 철저하게 기간을 좀 기다리고 이렇게 순환매 형성 아니면 조정기에서 철저하게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매매를 취해야 된다. 페트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것이 지금 바이오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펩트론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기현 부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내일의 일정과 투자 정보들 정리해드립니다.
내일 금요일장의 일정들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내일 금요일 일주일에 또 한 주를 마감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중요한 날에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지 한 말씀씩 드려야 될 시간인데, 권홍섭 연구원님, 내일은 어떨까요? 네. 일단 투자 전략은 좀 이제 다시금 좀 제약 바이오 쪽에다가 좀 포트를 좀 비중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러한 이유는 일단 그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좀 외국계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일단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해줘야지만이 그 증시라든지 경제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증시도 계속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유럽 양적 완화도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어서 테이퍼링까지 다 완료가 된다면 전세적으로 좀 증시 경제 호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 현재 그 앞으로 이제 1분기 내년도 1분기나 2분기 정도에서는 IT와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에가 좀 주도 섹터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현재 그 제약 바이오 쪽에서 좀 조정이 나오는 종목이 있다면 좀 분석을 통해서 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서 포트를 좀 다변화하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또 코스닥 쪽에서도 기관과 그 연기금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코스닥 쪽에서도 좀 그 코스피 대비해서 좀 수익률도 좀 괜찮게 나올 것 같고요. 따라서 코스피도 반 정도,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한 반 정도 포트 비중을 또 만드는 것이 내일 좀 투자 전략할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상진 팀장은 내일 어떤 전략을 또 제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방금 전에도 비슷한 말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오늘 FOMC에 의한 기준금리 인상과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에는 지금 이제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민감주라고 하면 조선, 화학, 정유, 유가 관련된 이런 사업들보다는 성장주 위주의 이런 종목과 내지는 중국 소비 관련 이쪽 종목으로 포트를 조금 늘려보시는 것이 저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그 선물 옵션 만기일도 끝났고 이제 실적 위주의 조금 정직한 주가가 올해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금 좀 코스피를 조금 좀 생각을 조금 이제 저러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이러한 투자 전략보다도 조금 정직하게 갈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내일 볼만한 종목들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권홍섭 연구원님, 내일 어떤 종목 볼까요? 내일은 아까 이제 언급드렸다시피 제약 쪽인 녹십자 홀딩스를 좀 매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녹십자도 있고 녹십자세도 있고 그리고 유한양이 있고 다른 제약주들도 많지만 이걸 좀 통합적으로 좀 매매하기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 오늘 37,450원 정도의 지금 종가가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일본 흐름상 2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121선이 35,000원 정도까지는 지지한다는 가정하에 37,000원 밑에서는 무조건 매수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내일 음봉의 그 투자 적기로 보여지면서 다음 주부터는 아마 제약 쪽이 좀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따라서 내일은 녹십자 홀딩스를 한번 투자하는 것이 좀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김상진 팀장께서는 내일장에 볼만한 종목을 짚어주신다면 어떤 종목을 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제가 가장 먼저 추천했던 SK 하이닉스를 다시 한번 추천하고 싶습니다. 지금 반도체 수출액이나 반도체 그 산업 관련한 기자재들이 지금 3분기보다 지금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올해 실적 마지막까지 다시 IT주가 주도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76,000원 종가로 마무리를 했는데 현재 저점으로 보이는 SK 하이닉스의 매수를 그 매수가 매수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어느 정도로 지금 주고 계신지? 네, SK 하이닉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가는 11만 원, 높게 잡으시네요. 네, 손절가 66,000원. 네, 있습니다. 한 종목만 짧게 더 볼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유니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니슨은 아까 FOMC 회의 관련돼서 당분간은 이제 경기 민감주보다는 성장주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니슨은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주이자 성장주이고
지금 현재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또한 매수의 적기라고 판단되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 35,000원으로 3,500원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3,500원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유니슨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권홍섭 연구원, 하나금융투자증권 클럽원 금융센터의 김상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